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더 들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역대급으로 가장 고구마 엔딩인 것 같은데 이거. 역대 댓글 역대급 읽어주는 기자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지금 뭐 김종승 씨에 대한 처벌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엄청 관심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더 그렇죠. 많은 어떤 그 당시의 권력자나 어떤 자본가들이 개입되어 있는지 또 거대 또 언론사인 조선일보가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지 이런 게 또 관심사이실 텐데 그러면 사실 이번에 성과 둘 중에 좀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조선일보의 외압이 실체했다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댓글이 또 있어요. 우리 강병수 기자가 다음 카얼님 거 다음 거까지 해주세요. 네이버에서 카얼님께서 이게 말이야 똥이야. 리스도 없고 성폭행도 안 했는데 조선일보가 수사하지 말라고 외압 넣은 거는 사실 그럼 조선일보는 혼자 섀도복싱한 거냐? 그렇죠. 그다음 섀도복싱. 비유가 너무 좋네. 찰지네. 파리쿡에서 익명으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조선일보 외압 관련 건은 2016년 공소시효가 끝나서 수사 권고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딱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섀도우복싱 했겠냐. 네.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도 없고 성폭행도 안 했는데 조선일보가 수사하지 말라고 외압 넣었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수사하지 말라고 외압 넣은 게 사실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기엔 좀 실명이 거론된 조선일보 관계자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근데 처벌은 뭐 재수사나 재수사 이런 건 안 되는 이 거죠. 기자가 좀 말씀을 조심하셔야 하셔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기자는 그 조선일보와 지금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이게 꼬매도 되나요? 지난번에 그러고 조심스럽습니다. 지난번 방송에 그러고 보니까 제발 문건 보여주면서 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조선일보 나와요 문건에.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건 사실이니까. 방송 때 이제 조선일보 그쪽에서부터 소송당했다고 그때 방송에서 밝혔는데 소송에 걸려 있죠? 네, 그거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뭐 그냥 걸려 있습니다. 민사 소송. 네. 그건 뭐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기다려야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조선일보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우린 관계가 없으니까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죠. 예, 섀도복싱 안 했다. 안 했다. 네. 그게 조선일보의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예. 괴로워. 지금 저희 나와 있는 사실만 말씀드립니다. 나와 있는 사실만 네, 말씀드립니다. 나와 있는 네. 아니 경찰청장을 지내신 두 분이 계시잖아요. 네. 강일학 2009년 당시 경찰청장이었고 그때 이제 조현호 청장은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자연 사건은 경기청에서 했으니까 그 두 명의 청장이 조선일보에서 자기를 찾아와서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진술의 구체성. 진술뿐이 아니고 그 조현호 청장은 PD수첩에 나와서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인터뷰도 했죠. 조현호 청장은 그걸로 안 그래도 지금 조선일보에 소송이 걸려 있어요. 조현호 청장이 참 조현호 청장에 대한 어떤 뭐 개인적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분이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지금 열이 받았으면 저러셨을까. 왜냐 그분이 최근에 그 PD수첩에서 증언한 걸로 소송이 걸려서 그 소송에 증인으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속 시원하게 무슨 얘기를 하셨냐. 그때 수사 당시에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명박 정부가 지금 조선일보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거 그렇죠. 이명박 정부가 조선일보랑 한판 해보자는 거냐.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다. 지금 한판 해보자는 거냐.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라는 말을 막 법정에서 한 거예요. 법정 증언은 아시겠지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서 조현우 청장이 그 뒤에 말이 좀 재밌는데 이분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 개인적으로 조선일보 되게 좋아하고 열심히 읽었었다. 뭐라는 거야? 읽었는데 그랬어요. 그거 처음 들었네. 근데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더라. 자기 너무 큰 일생일대 충격을 받았다. 상처받았나 보다. 조선일보 애독자였는데 그래서 판사가 심지어 제지하기까지 했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하시면 여기 법정이고 소송 걸릴 수도 있다. 그럴 때 나 할 말 할 거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진술이 있었고요. 물론 조선일보는 조현호 청장을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진 않습니다. 네. 찾아간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근데 강일학 경찰청장을 찾아간 거는 인정을 맞아요. 해요. 맞아요. 인정을 하죠. 근데 조현호 청장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뭐냐. 그 사회부장을 하셨던 분이 이 사회부장의 이 취재 상대방은 형사 과장인데 내가 어떻게 경기청장을 찾아가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법정에서. 그건 조선일보를 그건 전혀 아닌데. 형사과장은 수습 기자들도 만나는 그쵸. 게 형사과장입니다. 그쵸. 사회부장의 카운터 아니 수석 기자도 청장 만날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아니, 근데 네. 주로 만나는 카운터 그렇죠, 파트가 이제. 그 말 자체가 사실 기자를 듣기에는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말이 그렇게 안 보고했다가는 진짜 그냥 가루가 혼나죠. 되도록 깨지지 선배한테. 네. 제 아니, 카운터 사회부장이 파트는 과장이라서 취재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해봐 한번. 네. 아니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게 그러고 강일학 경찰청장을 찾아간 사실은 또 인정했어요. 아니 그럼 경기청장은 급이 자기가 낮아서 못 찾아가는데 강일학은 경찰청장인데 찾아간단 말인가요?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나고 이제 10년 지났잖아요. 당시에 조선일보가 어쨌든 이게 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방위로 압박을 했잖아요. 네. 경찰 조직의 여러 수뇌부를 만나면서 하여튼 2009년에 조선일보는 그런 위세를 부렸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모양새가 우습게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 8페이지에 요 4번 댓글 한번 이지훈 기자 한번 읽어봐 줄래요? 은하수다방에서라는 닉네임의 분이 달아주신 댓글인데 조선일보는 바로 일면에 과거사 진상조사단 발표 법적 대응 들어간다고 하더라. 진짜 저런 놈들을 처벌할 만한 법이 있긴 하냐. 네, 다음도. 엠팍에서 뭐라고 읽죠? 이카윙님이 네. 와 악마가 졌다. 요즘에 사탄이 계속 파업하고 계시다고. 그 밑에도. 다음에 민서여라는 분이 하기야 정권도 바꿔버릴 수 있다고 했다 하니 이것이 조선일보의 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때만 해도 정말 위세가 등등했었나 봐요. 근데 지금도 그런지 뭐 저는 잘 뭐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뭐 가장 구독자 수가 많은 신문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근데 단순히 구독자 수에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 발언을 어쨌든 그 당시 수사를 하고 있던 가장 수사 총 책임자인데 거기 가서 정권을 운운했다는 거는 뭐 이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네. 무슨 논리가 기저에 그렇게 깔려 있는 건지 근데 궁금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직접 사회부장이 청장을 만나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네. 만나신 분이 주장을 하는데 이게 참 10년 사이에 이게 조선일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논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궁색하잖아 한마디로. 본인들도 이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얘네 지금 이 조선일보라는 거대 언론사가 이게 오늘 일면에서 좀 상징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어떤 그냥 제 개인적 느낌인데 네. 뭐 어떤 팩트를 떠나서 좀 그렇습니다. 격세지감 같은 게. 그 사유를 썼어요. 거기다가 지금까지는 그 방씨 일가 사람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조선일보는 이거에 대해서 보도하지도 않고 대응하지 않았는데 조선일보 전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조직적으로 이거를 이제 은폐하려고 했다는 그런 식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제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유를 그쵸? 밝혔어요. 네. 이게 그 신면에 보면 신면을 이제 털어가지고 굉장히 길게 그 막 조목조목 이제 자기들이 반박을 해놨는데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왜냐면 그동안 아시겠지만 조선일보가 장자연 사건을 거의 다뤄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다뤘다고 하면 그 윤지호 씨의 어떤 논란이 생기면서 이거 봐라 역시 윤지호 말을 믿을 수 없다. 장자연 이제 그런 걸 비판하는 기사는 싫었지만 그동안 장자연 관련된 사건을 거의 다루지 않았는데 그래서 과연 어제의 발표를 오늘도 다루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명과 반박에 나설 것인지 근데 이 후자를 택한 걸로 보이는데 네, 곧 여기- 지켜봐야죠. 네. 보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조 청장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강일학 청장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거예요.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러면서 이제 뭐 조선 청장이 뭐 최대 피해자는 뭐 방사장인 것 같다 그런 얘기 했다는 것도 이제 같이 섞으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외압 자체가 범죄일 수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뭐 재조사나 재수사나 무슨 뭐 처벌 이런 권고 같은 게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명확하게 슬프지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만약에 적용이 되려면 예를 들어 조선일보의 어떤 부탁이나 압력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경찰이 수사 관련된 거에 영향을 미쳤다든지 수사 뭐 결과에 대해 뭐 영향을 미쳤다면 이게 그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예를 드신 거죠? 예를 든 그렇죠. 그랬다고 예를 말하는 게 들어. 아닙니다. 네. 근데 이 적용될 수 있는 직권남용 혐의도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7년. 네, 그러면은 장자연 씨가 지났네요. 사망해서 수사가 이뤄진 게 2009년이니까 이미 끝난 한참 거죠. 지났죠. 2016년에 공소시효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로 넘길 수 있는 게 사실상 공소시효 남은 게 없는 거죠. 이 부분 외압 부분 관련해서는.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조선일보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관심은 뭔가 거학에 대한 분노잖아요. 그렇죠. 조선일보 그다음에 그 장자연 소위 문건에 언급됐다고 알려진 리스트. 예. 그 리스트에 네. 언급됐다 알려진 여러 가지 유력 인사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자연 사건을 이렇게 뭐 사건 기록을 보고 여러 가지 취재를 하면서 사실 그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아까 뭐 우리가 김종승 씨는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예. 이 장자연 사건의 사실 이해하셨어요. 네.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맞아요. 있는 네. 거기 언급된 사람들보다도 저는 죄질이 훨씬 더 아주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너무 저는 그 예를 들면 경찰 수사 기록 같은 걸 읽어보면은 이 장자연 씨가 당했던 이제 이 김종승 씨로부터 당했던 여러 가지 학대에 가까운 폭행과 뭐 여러 가지 뭐 욕설 같은 건 기본이고 이것들을 보면은 정말 그 장자연 씨가 궁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주범은 김종승이에요. 맞아요. 네. 그걸 취재하면서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종승 씨를 진짜 만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국내 어떤 언론사도 김종승 씨를 접촉을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죠. 네, 한국에 있어요. 있는데 심지어 조사단도 김종승 씨를 면담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지금 꽁꽁 숨어 살고 계시는가. 근데 정말 그 정현욱 기자 말이 맞는 게 그 장자연을 협박한 뭐 녹취록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수사 기록에 보면은 뭐 진짜 거의 뭐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장자연 씨한테는 김종승 씨가 출연시켜주면 출연하는 거고. 사실 그런 자기 어떤 고용 명줄을 그 주고 명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폭행이나 강요가 그러니까 협박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 폭행과 협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동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참 좀 어디서 뭐 하시는지. 네. 그러면 지금 김종승 씨에 대한 그 확인된 거가 강요 혐의, 성접대, 술접대, 성접대, 강요 혐의만 지금 확인된 건가요? 그쵸, 네, 그 술접대, 성접대, 강요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술접대든 강요 여부는 인정이 됐어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 뭐 일방적으로 접대를 예를 들어 뭐 골프 같은 거 접대하라고 시켜요 장자연 씨한테. 프로 골퍼 너가 데리고 와. 그러니까 항공료도 장자연 씨가 내게 시키고. 그러니까 안 그 갈수 골프를 없잖아요. 동남아시아 가서 친 거죠? 네, 골프를 동남아시아 가서 칠 건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드라마 감독이랑 같이 칠 때. 근데 그때 데리고 올 프로 골퍼 항공료도 네가 부담해. 그리고 뭐 폭행, 뭐 협박 이런 거 많았고, 뭐 추행을 했다라는 증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참 그러면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앞으로? 이것도 안 되죠. 이게 이것도 안 형법상 강요 혐의. 이거 역시 공소시효 끝났습니다. 우리가 네. 김종승 씨 얼굴을 볼 가능성과 기회는 없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과거사위에서 물론 이게 사건의 본질인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그 김종승 씨가 박용훈 사장도 잘 모르고 막 이렇게 재판에 나가서 위증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위증죄는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법적 처벌을 받게 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사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 강요 혐의 이런 건 아닌데도 어쨌든 공소시효가 남았고 일단. 혐의가 확실하니까 수사 권고를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사기관에 강제 소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걸 수사하게 될 경우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보시는 분들이 과거사위가 뭔가 의지가 없거나 뭐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2009년에 수사를 개판으로 해서 그래요. 맞아요. 지금 계속 이 기자가 얘기했듯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잖아. 네. 그러면 재수사를 어떻게 건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엠팍의 제주 감귤님께서 확인할 수가 없죠. 검찰, 경찰이 증거 인멸을 철저히 했는데 애초에 의미가 없는 수사였어요라고 하셨는데 이 보면 뭐 넘어갔다고 하는 녹취도 없어지고, 그죠? 네. 썼다고 하는 문건도 사라지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이번에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게 된 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좀 있는 대로 좀 정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세요. 검찰,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수사가
뭐랄까 무마되어 왔고 증거 같은 것이 사라져 왔는지. 어떤 제일 중요한 증거 사라진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뭘까? 전 그게 장자연 씨 통화 내역이라고 봐요. 이거 작년에도 제가 이제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장자연 씨 1년치 장자연 씨가 휴대폰 세대를 썼거든요. 이 휴대폰 세대의 1년치 통화 내역을 다 뽑았어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1년치 통화 내역밖에 원래 안 돼요. 뽑는 게. 근데 이 전체 통화 내역이 수사 기록에 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조사단이 이제 와서 보니. 그거 어디 갔냐는 거죠. 근데 그 나중에 나와요. 당시 수사 검사가 내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을 때 그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그 왜 개인적으로 보관하죠? 게다가 그것도 원본이 아니에요. 원본이 아니라는 점은 이제 조사단도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원본이 몇 개가 아니기 빠졌을 수 때문에 뭐 어떤 뭐가 조작이, 있었는지는 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 수정이. 그게 제일 이제 문제고 그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중요하게 장자연 씨가 썼던 물품들 압수수색. 잠깐 너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 전화 그 통화 목록에서 뭐 빼려고 그 조선일보 기자 네. 노력했다는 그 얘기가 그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쵸. 법조팀장이 뭐 빼려고 했다. 네, 그럼 설명해 주세요. 그 네. 통화 내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진술뿐이지 조사단이 이번엔 결국 입증을 못했어요. 입증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통화 내역에는 없으니까. 그게 그 방정호 씨, 음. 방정호 씨랑 장자연의 통화 내역이 나와서 조선일보에서 이걸 빼려고 이 통화 내역을 없애려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진술을 조선일보 핵심 관계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누가 조사단이 조사단이. 확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통화 내역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원래 진짜 없었던 건지 그렇죠. 그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진술을 들어도 너무 증거물들이 없으니까 네. 그걸 부합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거를 수사를.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원본은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 통화 내역을 조회해서 받은 경찰관이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그 원본 어디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한 거죠. 왜? 근데 그 담당한 경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한 경찰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PD 수첩에서 그거 했다는 경찰관을 찾아갔어요. 통화 내역 조사했다는. 자기가 뭐 받았다 이런 얘기 해요. 네. 근데 그거 어디 갔냐 물어봤죠. 근데 한 10년 지나니 그거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대로라면 수사 기록에 편철이 그쵸. 되고 당연히 그러면 끝이죠. 수사 기록에 붙어 봉투 있으니까.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쵸. 뭐 네. 뒤에 이제 엑셀 파일 쭉 프린트해서 네. 붙이거나 붙이고, CD로 구워서 붙이거나 네, 네. 그게 없어요. 네. 그리고 경찰도 어디 갔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뭐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을 그따로 했는데. 그러니까 네. 뭐. 아니 근데 그 경찰이 그걸 안 붙인 건지 아니면 뭐 검찰로 넘어간 단계에서 빠진 건지 어디서 어떻게 없어진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일단 확실한 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네, 맞아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그들도 이걸 노렸을 거다. 저는 진짜로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사회부 사건 기자 소위 말하는 회사에서 잔발이라고 하는 사회부 사건 기자들이 왜 발로 열심히 뛰어야 하는지를 진짜 느끼는 게 사실 저희도 일을 하면서 사회부 기자들은 주로 만나는 게 경찰과 검찰이잖아요. 근데 심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약간 경찰과 검찰이 말을 하면은 그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맞아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확인을 받아야지만 내가 그냥 이 맞는 기사라고 마치 도장을 찍어주는 듯한 느낌이 머릿속에 들 때가 있거든요. 권위가 있으니까. 네. 어. 근데 이렇게 수사를 너무 막말로 진짜 개판으로 해놨으면은 어떻게 말을 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발로 뛴다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참 진짜 잠입 취재? 범죄입니다. 잡혀가. 자 그리고 일단 통화 기록이 누락됐고 또 그리고 압수수색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 뭐 장자연 다이어리 이런 것도 압수 안 했고 명함 장자연 집에 나온 명함 이것도 압수 안 했고 57분만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장자연 집에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압수수색 시간이 꼭 길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다이어리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일종이 다 나와 있는데. 기명한 비망록 이런 거 네. 얼마나 그쵸. 중요한 증거냐고요. 네, 기명하잖아요. 어쨌든. 하여튼 네. 그죠. 아니 업무 수첩 다이어 이런 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거기 그런 것도 안 가져가고. 일단 명함 얘기도 있었죠. 명함. 예, 장자연이 그러니까 그 화장대 이런 데 있었던 명함 이런 거 안 갖고 갔고 그 명함은 장자연이 만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갖고 가고. 그 경찰 기록 보면은 윤지호 씨 그때 당시 참고인 조사 받을 때는 명함까지 일일이 다 물어보던데. 그러니까요. 2009년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 장자연 그 이 왜 안 했죠? 당사자 집을 압색을 했는데 명함을 안 챙겼다는 건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제가 그 누락 그 또 없어진 자료, 그 수사 기록에서 없어진 자료가 통화 내용 말고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일 중요하게 없어진 자료. 제가 홍보를 하자면 제 디지털 기사 시리즈에 자세히 썼습니다. 네. 장자연 제조사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좀만 얘기해 줘요. 네, 그것들을 제가 썼으니까 봐주세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 중요하게 누락된 자료 또 뭐가 있냐? 이 장자연 오빠, 이 유족이 이 장자연 문건을 본 3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유족이 보고 그 문건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래서 문건에 뭐뭐가 나온다 다 말해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경찰이 종이랑 펜을 주면서 그러면은 본 내용 좀 써보세요. 그래서 다 써요. 그래서 이 쓴 내용을 기록에 첨부하다라고 수사 기록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사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첨부했다. 근데 첨부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봤다는 문건 다시 쓴 거 없습니다. 그거 어디 갔냐고요. 근데 그 조서를 쓴 분은 첨부했지만 그 나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빠졌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문건 네. 네. 우연히 그러니까 경찰 수사 결과나 검찰 수사 결과가 늘 그런 식으로 누락이 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누락이 이렇게 중요한 막 것들이 이렇게 수가 없는 계속 거잖아요. 누락이 네. 되는 게 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하지 않나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수사가 진행된다고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수사.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몇천 건, 몇만 건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을 텐데 그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애시당초 누군가가 이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출범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걸로 지금 밝혀진 거죠. 이미 그렇죠. 결국 네. 핵심 이미 증거들이 이미 없어요 증거들이. 이제 와서 사라졌고 어떻게 시간도 증거를- 지나버렸고 네. 참 안타까운 어떻게- 일이죠.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결과라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압수물이나 이런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없어지나. 그런데 그 팀장이신 그 김 변호사님이 요즘에 막 라디오에 나와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조사단 팀장이 조사단 팀장께서 김희원 변호사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리스트가 없다, 뭐 진상 규명 불가하다 뭐 이런 식의 결론 나온 것 자체 사실은 소수 의견, 그러니까 검사들, 그러니까 6명 중에서 2명 검사의 의견을 이제 검찰 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 과정도 사실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없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진실 규명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스트가 모른다? 없다 이러진 않아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네, 네. 여기 그러니까 관련해서 우리 그 정혁 기자가 엠팍의 2번 댓글 좀 읽어주세요. 크럭스 레드독님인가요? 파견온 검사 2명이 그 진상조사조차 철저하게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 되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사단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엄청 극명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조사단이 이 애초에 이 과거사위원회랑 조사단이라는 게 검찰이 옛날에 잘못한 거 조사합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검찰이 잘못한 걸 조사하면은 안 되겠죠. 공정한 결과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단원들을 넣었어요. 변호사들, 교수들을 넣어서 조사단을 꾸렸단 말이에요. 그냥 검사들은 자기 조직의 잘못을 객관적으로 못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외부 단원들, 변호사, 교수들은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예를 들자면 리스트 같은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제 검사들은 좀 아무래도 신중하고 다소 보수적인 그 입장이었던 걸로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그 김영희 변호사 그가 얘기를 여러 번 했죠. 네. 사실 그거는 뭐 딱히 그 김영희 변호사가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 많이 드러난 문제였어요. 그랬어요. 이제 검찰 쪽 입장이 막 언론에 나오고 그 여기 파견된 검사들 입장이 막 나오는가 하면 그 반대 그 변호사들이나 교수들의 입장이 막 나오고 이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 리스트 같은 것도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고 또 장자영 씨가 입었다는 성폭행 의혹 이런 것도 밝힐 수 없고 수사 권고도 어렵다라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과거사위가. 근데 이게 그 검사들의 의견을 이 많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실제로 거기 파견 온 검사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진상조사조차 철저하게 방해했다고 합니다. 이런 의견을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그 검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도 당연하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 입장에서는. 왜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리스트 봤다는 사람들 있죠. 있고 뭐 윤지호 씨 주장하고 유족도 조금 말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있었던 걸로 주장한 그쵸. 걸로 보이고.
근데 어쨌든 지금 리스트는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없는 리스트에 대해서 있었다라는 진술만으로 어떻게 이걸 밝혀낼 거냐. 그리고 그 리스트가 없는데 거기에 적힌 사람들이 장자연 씨한테 무슨 접대를 뭐 어떻게 받았는지 그거 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밝혀낼 거예요. 장자연 씨가 없는데. 리스트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 인사들의 이름을 굳이 밝히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게 수사로 이게 거론날 게 아니면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다 전원이잖아요. 누가 맞아요. 있었다더라. 왜냐면 그 리스트는 지금 없으니까. 아니 근데 아까 이 기자가 쭉 이제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증거가 사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보기에 좀 아쉬운 점은 네. 물론 뭐 말씀하신 검사들의 논리도 일견이 이해가 됩니다만 네. 이거를 수사 공고를 한다면 이를테면 검찰에서 당시에 수사했던 그러니까 수사 과정을 들여다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이 구실 수사. 사라진 경위, 응. 그 당시에 장자연 저 유가족들, 그러니까 오빠 윤지호 씨를 앉혀놓고 조서를 썼던 그 형사, 응. 그 송치에서 맡았던 검사 불러다가 여러 가지 그 수사에 누락된 사항들의 경위는 수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부분 조사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지금 아예 그냥 접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은 좀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 관련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근데 이제 어쨌든간 그걸 밝히는 게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어떤 회의적 시각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이 조사단 내부에. 이렇게 지금 권고를 했다면 그런 수사도 진행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장재현 사실 저는 거꾸로 장재현 리스트가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와서 밝히면 뭐하나 이게 아니라 그 진실의 뭐 조각이라도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다면 그건 큰 진전이죠. 그리고 그렇죠. 네. 계속 더 뭔가 이렇게 증폭이 될 수 있으니까 뭔가 하여튼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강제 수사권을 갖고서 이를테면 사라진 김종승도 이제 나타날 수 있고 네. 우리가 그동안 얼굴을 너무나 보고 싶었던 김학의가 최근에 얼굴을 그렇죠. 드러냈듯이 네. 조금 그래도 좀 진실에 가까운 뭔가 진전이 검찰의 이제 수사가 시작되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그냥 수사 공고를 못하는 선에서 끝난 건 지금 너무 이게 우리가 국민적 관심을 생각하면 이 너무 수위가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렇죠. 저도 아까 그 조사단 내부의 어떤 그 검사들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거기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딱히 사실. 왜냐하면 그게 근데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다 뭐 진상 규명이 안 된다. 없어졌지만 진상 규명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지만 진상 규명 안 된다. 이거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그렇죠. 결과냐 납득이 안 말이죠. 되죠.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때 이런 거 다 왜 수사 기록을 제대로 보존 안 하고 다 없앴냐? 이거 왜 어디 갔냐? 이거를 못 한단 말이죠. 수사를 못 합니다. 이게 그 다 직권남용이잖아요. 그 검사들 경찰 다 공무원인데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고 뭐 혹은 뭐 압력 넣어서 이거 뭐 빼라 만약 그랬다면 근데 직권남용 공소시효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강제로 불러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저는 하다못해 검찰 수사에서 김종승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포토라인에 서는 그 소원입니다. 김종승 얼굴이라도 네, 어디 계시죠 김정수 씨? 그것도 시작을 못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너무 이게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엔 진짜 말도 안 되는 결과인 거예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다 지났으니까 공소시효가. 그러니까 너무 근데 다 어쨌든 그러면 속 시원하게 법적 처벌은 못해도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최소한 밝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사회적 어떤 비난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과거사위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입장으로. 법리에 따라서 그렇게 네, 판단을 한 법적 거지만 법리에 따라. 특히 네. 성폭행 의혹 같은 경우에 이게 뭐 특수 성폭행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뭐 증거가 없고 뭐 그런 이유로 이번에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 이제 그 팀장 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사권이 없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이거를 증거를 구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권 있는 검찰에게 이거를 수사 권고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것도 못하는 식으로 결론 내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 그 성폭행 의혹도 그 검사들 2명과 그밖에 변호사들 교수들이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갈렸죠. 그러니까 성폭행 피해에 대한 진술이 어쨌든 간에 있었는데 네. 네, 물론 그 이후에도 뭐 번복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부분 심각한 문제인데 수사를 어떻게든
검찰이 봐서 좀 검토라도 조금 해줘라. 꼭 수사를 해라가 아니라 이게 이제 그 변호사들과 교수들, 외부 단원들의 의견이라면 검사들은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밝히고 그거를 증거가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하겠냐라는 의견이 대립이 또 이제 심각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조사단에 있지 않은 다른 검사들 그냥 일선에 있는 검사들이 이 사건에 대해 말하면 대부분 다 그걸 어떻게 입증하겠냐. 당연히 입증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회의적이구나. 더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 사건이 화제다 보니까 얘기가 그냥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장자연 씨 사망했죠. 그리고 이 뭐 입증할 만한 다 전원이잖아요. 그 진짜. 어떻게 이거를 입증할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근데 그거죠. 그러니까 회의적인 시각이 많으니 이거 입증 못하는데 어떻게 수사하냐라는 입장들이 있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조사단의 다수 의견이나 국민들은 아니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조사하라고 만들어 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배우가 그렇게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유린당했는데 그걸 조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가 그거를 못 한다고? 이거를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뭔가 이제 와서 이거보다는 지금이라도 여기에 방점을 찍고 더 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법적으로 되겠냐? 이 너무 뭐랄까 약간 그 회의적인. 우월 의식도 좀 있고요. 그들만의 어떤 법리에 그렇죠. 빠져 있다는 말씀이에요?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요? 당연히 검찰 조직에 있죠. 이 장자연 씨 사건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윤지호 씨라는 분이 사실 사람들이 모르는 분도 많았는데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된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가 3번 읽어주세요. 이 인스티지의 익명으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근데 증인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윤지호 씨가 증인으로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거 아니야? 네, 다음 댓글도. 또 다른 익명 댓글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논점이 점점 흐려진 건 마음이 아프다. 윤지호 씨 개인과 사생활 진실 공방에만 집중됐잖아. 네. 윤지호 씨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 자체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거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 굉장히 핵심적인 진술이거나 우리가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진실을 이 사람이 숨기고 있다거나 그런 인상을 받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거든요. 구체적인 멘트가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그러고 보면은 이제 그 윤지호 씨의 증언이 적게 알고 있는데 많이 아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은 기자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조사단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여러 가지 결과를 봐도 역산해서 보면 그 당시에 윤지호 씨의 진술이 큰 결정적인 이 역할을 못했다는 건 어쨌든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말한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발표가 되지 않은 거는 그 윤지호 씨가 어쨌든 과거 사회의 결론은 그거잖아요. 리스트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니 거기에 뭐 나왔다고 언급된 사람들도 당연히 밝히지 않겠다. 있었는지 그렇죠, 없었는지도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윤지호 씨가 거기에서 누구누구를 봤다. 뭐 예를 들자면 이름이 네. 특이한 뭐 정치인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뭐 지금 알 수 없잖아요. 맞는지 그렇죠. 아닌지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밝히지 않겠다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윤지호 씨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서 그러니까 장자연지 리스트가 실제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다수 의견을 낸 거잖아요. 조사단이. 그런 부분에 윤지호 씨가 기여한 건 있지만 과거 사회의 최종 판단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는 진상 규명이 안 된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윤지호 씨에 대한 비판적인 이 정현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요 익명 댓글 남겨주신 게 되게 잘 짚은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논점이 흐려진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본인도 조금 이런 논란이 자기의 개인 신상에 관한 걸로 좀 쏠린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남긴 하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번 그 윤지호 씨를 대하는 언론들의 태도도 사실 뭐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번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또 언론들이 또 어떻게 앞으로 다룰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많았어요. 저 강병수 기자가 그 다음에 8페이지 제일 위에 오유 댓글 읽어주세요.
오유의 레인캔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언론 레기들도 문제인지 꾸준히 보도하고 감시해야 하는데 그냥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니 관심은 줄어들고 말이야. 네, 이런 다음. 댓글 하나랑 용용이다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이럴 때 진짜 기자들이 나서줬으면 합니다. 맨날 관계자 말 받아 쓰는 기자들 말고 진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언론 내기란 말도 있나요? 언론 내기. 근데 입에 책 안 붙는 그냥 기레기라고 쓰시지. 그 기레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제 이게 취재, 수사, 조사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네. 지금 조사단 결과가 나온 거고 네. 이걸 수사할지 말지는 검찰이 하는 거고 네. 그렇죠. 그거와 관계없이 취재는 취재는 따로 하는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사실 이 4명 중에서 이 장재현 사건을 그래도 꽤 열심히 취재한 기자가 지금 이주영 기자랑 그래도 정유혁 기자도 예전에 했었고 그런데 한다고 했는데 그죠? 네. 어때요? 지금 뭔가 한 단계 매듭이 좀 지어진 느낌인데 이 다음에 네.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다음엔 기자로서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예, 혹시 과거사위가 발표한 것과 또 과거사위 조사가 많이 또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많이 축약돼 있어요. 원래 250쪽짜리라고. 네, 근데 이제 그게 10분의 1. 물론 그걸 다 당연히 어떻게 다 보고하겠어요. 검찰도 수사 기록은 몇만 페이지지만 그 그렇죠. 발표하는 거는 몇십 장에 불과한 것처럼.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워낙 국민적 의혹이 컸던 만큼 이 결과 발표가 말해주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제 역할이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조선일보와의 싸움도 계속. 개인적으로 아,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 올해 취재해왔잖아요. 장자연 리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 보면 중요하게 그 유장호 씨, 그 매니저랑 윤지호 씨랑 장자연 씨 사망한 직후에 며칠 뒤에 통화한 내용에 유장호 씨가 막 목록 얘기를 막 해요. 목록 이런 거는 내가 경찰에 넘길 생각이 없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목록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줄글이 써 있는 걸 목록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죠. 게다가 그 유족 장자연 씨 오빠도 어떤 사람들의 이름 봤다고 말했는데 그게 저희가 아는 문건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이런 걸 종합하면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다만 거기에 누가 어떤 식으로 몇 명이 써있고는 전혀 저도 알 수 없어요. 있었던 것 같다. 그건 제 개인적 어떤 그 뭐 기자로서 판단이긴 합니다. 이 어떤 취재한 바에 따른 검찰 수사까지도 못 간 이 장자연 리스트의 진실은 결국은 그 유장호 씨나 네, 장자연 씨 오빠가 입을 열어야 돼요. 네, 그게 뭐 기다 아니다라든가 목록을 뭐 내 이제 와서 공개한다라든가 어쨌든 그분들은 말할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게 증언할 의사가 특히 없는 거죠. 그쵸 유족들은 특히 더 그렇죠. 유족들은 일단 이 사건이 언론에 계속 이렇게 1년 넘게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그렇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 뭐 장자연 씨한테 접대 받았대 막 이러면서 설령 수사가 이뤄진다 한들 유족들이 원하지 않겠죠.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네. 근데 유장호 씨도 나빠요. 아 이거 좀 그런가? 아니, 왜? 아까 김종승 씨 나쁘다고 한참 왜 얘기했잖아요. 많이 나쁘지. 왜 나빠? 유장호 씨 진짜 많이 나쁘죠. 왜냐면 이 애초에 이 장자연 씨가 자필 문건을 쓴 게 유장호 씨가 어떤 이런 부분을 쓰라고 해서 쓴 거예요. 근데 유장호 씨는 그걸 왜 썼느냐? 정말 그걸 장자연 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너를 도와주겠다. 그게 아니지. 그런 의도로 쓰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걸 가지고 김종승 씨를 협박하고 협박하려고. 소송에서 이용하려고 쓴 거죠. 그 장자연 씨를 둘러싸고 영화 아수라 보는 느낌. 요게 하나 아수라 안 나쁜 놈 봤는데 있으면은 또 그런가요? 나쁜 놈 있고 네. 막 진짜. 그러니까 나쁜 놈들 진짜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쁜 놈이 구체적으로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이건 캐릭터가 안 돼. 그러니까 더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영화보다 더하네. 앞으로 이렇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 장자연 사건이 앞으로 이제 완전 정식 발표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핵심 증언자들이 더 입을 열기 전에는 이거는 여기까지인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사실 근데 뭐 조사단이 확보한 뭐 유의미한 진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진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조선일보 방사장도 박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나름의 특정은 한 것이죠. 그런 부분은 성과가 있지만 뭐 조사단이 이렇게 1년 넘게 조사했는데 그때 안 나오신 분들이 갑자기 뭐 양심 선언 이럴 가능성은 없다고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뭐 헬 조선식 엔딩. 헬 조선 엔딩. 고구마 엔딩. 그러니까. 고구마 뭐 아주 그러니까 고구마 10개 사이다 한 2모금? 답답하다. 진짜. 사이다가 있긴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네, 조사단과 네, 근데 심지어 사이다 한 모금. 두 모금 중에 하나인 조선일보는 가만 안 있겠다는 입장이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혹시나 또 누군가가 또 새로운 증언이 나오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 그거밖에 없겠죠 이제는. 예, 아직 엔딩이라고 보기 힘들고요. 하여튼 이번 요건 이렇게 엔딩이 여기까지인 것 되면 안 같은데 되는데. 이렇게 엔딩이 나면 절대 안 되고 네. 어떻게든 어느 분이든지 간에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또 네. 기자들도 계속 이거를 또 놓치지 않고 계속 취재를 기회가 되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오랜만에 나왔는데 어땠어요 오늘? 네, 아유 개인적으로 제가 오래 취재해서 애정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섭외 요청이 왔을 때 바로 이제 할 말이 많았나 보죠. 네, 할 말이 많기도 했고 뭐 사건이 본질이 흐려지는 게 저도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건은 사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윤지호 씨가 뭐 어쨌고 저쨌고는 사실. 그래서 이제 할 말도 많기도 했고 또 과거사의 결론이 실제로 고구마다 보니 네. 예, 뭐 시원이 내놓은 게 많지 않다 보니 그래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소송이 안 걸리는 한에서. 네. 아니 근데 소송도 좋은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당당하게 응하실. 아이고 그럼요. 필요가 제가 뭐 있다고 틀린 봐요. 말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이건 뭐 우리가 지금 뭔가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네, 맞아요. 네. 강 기자도 오늘 어땠어요? 결론이 나오니까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뭔가 고구마 엔딩이라는 말이 그냥 진짜 딱 적절하다고 생각되고 뭐 여기서 더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약간의 개인적인 의구심도 있고 솔직히 만약에 뭔가를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좀 얘기를 많이 아는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취재한 게 아니니까 기자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계속 사건을 바라봤던 것 같은데 사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더 들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네요. 저는 그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 쭉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결국 이렇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구나. 결국 그들이 원하던 대로, 그들이 증거 인멸시킨 대로, 그들이 나쁜 짓 해서 자기들 잘 살려고 한 대로 어쩜 이렇게 잘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 뭐가 뭐 그런 잘 답답한 게 있지만 제일 나쁜 건 그때 잘했어야죠. 그때 수사를. 근데 이제 그때 이명박 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면서 그 동안은 왜 수사가 잘 안 됐는지를 다시 한번 저는 사실 이거 장재현 씨 뭐 리스트나 이런 거를 밝히지 못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당시에 검찰이나 경찰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런 식으로 증거 인멸했고 수사 개판을 했는지 이런 거라도 정말 엄하게 좀 조사를 하고 좀 수사를 해야 다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 황교안 대표가 떠올랐어요. 왜요? 그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광화문 집회에서 다 묻힌 사건, 장자연 사건을 이제 와서 꺼내는 저희가 뭐냐 뭐 이런 발언했었죠. 네.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 그게 참 이렇게 할 말입니까 이게? 다시 한번 규탄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역대급으로 가장 고구마 엔딩인 것 같은데 이거. 역대 역대급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성과가 없진 않으니까 사이다 그렇습니다. 2모금에도 집중을 조금 그렇습니다. 해주시는 그것도 게. 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자, 이대로 멈출 수 없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 KBS 일라디오에서는 순한 맛의 방송용 읽기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 이지훈 기자처럼 대들기에 초대하고 싶은 기자가 있으시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잠깐! 불면 날아가고 지면 터지고 손을 휘저으면 흩어지는 도로 위 민들레꽃 같은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호로록 날아가서 사라지지 않고 질긴 잡초처럼 오래오래 살아남아 눈의 가시가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누르셨나요? 그럼 다 같이 외쳐볼까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또 만나요. 제발.